자, 보자. 자,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문제 중에서 5번 먼저 설명할게요. 5번에서는요. 우리 실제로 전자를 이동시키는 게 전기를 띠게 하는 거죠. 전자를 이동시켜서 이동한 전자가요. A에서 B로 이동한 다음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 위치에 정지해서 전기를 띠게 합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전기를 띠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정전기. 정전기를 유발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전기를 만들 건데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뭐하고 있어요?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마찰전기와 정전기가 있는데 사실은 정전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금속을 정전기로 전기를 띠게 하는 게 사실은 정전기 유도야. 그게 정전기 유도고요. 비금속한테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서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을 유전 분극을 일으켜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정전기하고 유전 분극의 차이점이 뭔지 보여드리면요. 사실은 뒤에 가면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속이라고 생각되는 아이가 있어요. 이 금속 옆에 얘가 금속인데 금속 옆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렇게 갖다 대면 사실은 금속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엄청 많잖니. 그러니 여기에 원자는 가만히 있고 그 자유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쏠려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멀리 이렇게 전자들이 쏠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극을 띠게 되고요. 플러스 원쪽은 같은 극을 띠게 되죠. 마이너스 극을 띄어요. 이렇게 금속들은요.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정전기 유도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인 물질도 사실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속이 아니고 유리판을 갖다 대든 나무를 갖다 대든 종이를 갖다 대든 세기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사실은 비금속도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플러스를 띄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전기 유도 얘랑 같을까? 이건 달라요. 극은 똑같은데 전기를 띠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비금속은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금속인데 여기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게 비금속이야. 자, 이렇게 원자가 있고 여기서 전자가 뱅글뱅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고 있지 여기 있던 전자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여기에 있는 이 전자도 청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리죠. 하지만 옆으로 갈 수는 없어요.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밀리기 때문에 얘가 최대한 먼 방향으로 회전해서 얘가 여기 옵니다. 최대한 멀리 가서 여기 온다고요. 이렇게 되면 자석과 똑같이 서로 반대의 전기를 띠는 얘네들끼리는 힘을 상쇄시켜버려요. 근데 양 말단은 상쇄가 되니 안 되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쪽은 결과적으로 반대극, 먼 쪽은 결과적으로 같은 극을 띠는 게 맞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결과는 똑같지만 사실은 전기를 띠게 하는 게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전자가 회전만 하는 거냐 이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금속들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전기 유도야 라고 얘기했지만 비금속은 정전기 유도가 아니고 유전 분극을 통해서 전기를 띠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에 하나는 금속 종이일 거고 하나는 비금속 종이일 건데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인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받는 전기력이 중력보다 커서요. 끌려갑니다. A도 끌려가서 붙고요. B도 끌려가서 처음에 붙었단 말이죠. 근데 A는 붙은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B는 붙자마자 다시 밀려서 떨어집니다. 얘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일까? 이거 판단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붙어있는 애가 금속일까? 아니면 붙었다 떨어지는 애가 금속일까? 붙어있는 금속. 붙어있는 애가 비금속입니다. 네. 붙어있는 애가 비금속이고요. 붙었다 떨어지는 아이가 금속입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으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가 붙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동합니다. 네, 넘어가거나 넘어오거나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자 이동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얘는 한번 붙으면 그대로 있죠. 근데 얘는 이렇게 붙이는 순간 우리 기억나요? 대전체에다가 물체를 붙이는 순간 물체가 대전체와 같은 극을 띠게 된다. 전자가 넘어와서 그래요. 되겠어? 그래서 붙자마자 같은 극이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청력으로 뭐합니까? 밀려요. 되겠어요? 그래서 붙자마자 떨어지는 게 바로 금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붙어있는 게 비금속이라는 뜻이죠.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금속은 대전체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쏠리는 현상이 생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를 놨어. 그러면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그리잖아. 됐어? 네. 원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플러스는 박혀있겠죠. 근데 전자가 한쪽으로 밀립니다. 그랬을 때 전자가 여기도 있니? 여기도 있어? 아니죠. 사실은 밀려서 얘가 이렇게 고대 표면에만 있어요. 반대쪽 표면에만. 그러면 가운데는 전기를 띠겠니 안 띠겠니? 여기 안 띄어요. 여기는 그냥 원자핵과 같은 수의 전자들만 묶여있는 상태. 됐어? 네. 그래서 금속들은요. 전기를 띄어 같은 가까운 쪽은 반대극이고 먼 쪽은 같은 극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부에는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전자들만 회전하면서 됐어? 전기를 띠게 하기 때문에 금속들은 내부의 전기장의 세계는 여기야. 표면만 전기를 띄어.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5번이요. 속이 차 있는 금속 대전체를 나타내는 금속 도체를 대전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중에서 기억, 전하는 도체 내부에 고르게 분포한다? 아닙니다. 바깥쪽만. 됐어? 네. 니은, 도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 0이다? 맞는 얘기고요. 전하는 도체 중심으로 갈수록 많이 분포한다? 아니요. 표면에 많이 분포해요. 이게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그림에 한번 그려보실래요? 6번은 금속구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요. 거기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네들 전하는요. 이쪽만 마이너스. 여기 전기 안 껴요. 됐어? 이쪽만 플러스. 이렇게 되죠. 되겠어? 네, 그때 테두리만 대전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5번 다음에 몇 번이었죠? 7번이요. 자, 7번은 꼬맹아, 그림은 전하량이 플러스 2Q 마이너스 Q인 전하가 2R만큼 떨어진 곳에 있었다. B가 A로부터 받은 전기력의 크기를 F라고 하고 P는 두 지점의 가운데다 라고 하는데 꼬맹아, 이거는요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공식에 때려 넣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못 풀고 있는 거는 계산 연습이 안 되어 있는 거야. 복습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자, 얘는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A고요. 플러스 2Q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고 마이너스 Q고요. 이 둘 사이에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을 P로 잡겠다. 이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2R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A와 B는 서로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센 힘 받아요? A예요? B예요? 같은 크기의 힘을 받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전기력의 세기나 B가 A를 당기는 전기력의 세기는 같다. 작용 반작용의 관계라서 그렇다.
되겠어? 전화량이 크다고 해서 더 큰 힘을 주거나 받는 거 아니다라고 100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기억 보시면 B가 받는 전기력은 오른쪽 방향입니까? 아니죠. B를 끌려가야 되니까 왼쪽 방향으로 전기력 받죠. 자, 그 다음에 P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요? 라고 했으니까 P점에 전기장 그랬으니까 무조건 P점에 플러스 1쿨롱 있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였잖아요. 되겠어? 그러면 A로부터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겠죠. B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기겠죠. 그래서 P 지점에서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뜻이죠. 맞는 얘기고요. 디귿 B를 P점으로 옮기면 B가 받는 전기력은 지금보다 어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지금은 전기력을 어떻게 받는데? 전기력이요. F라고 했던 그 전기력 구하는 식. 전기력 구하는 식이 뭐야? R 제곱분의 크크크였잖아. 근데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2R이니까 4R 제곱분의 크죠. 이만큼 받고 있다는 거야. 되겠어? 자, Q는 다 뺐어요. 자, 그랬을 때 새로운 전기력은요. 얘를 이 위치에다가 B를 갖다 댄다는 거야. 마이너스 Q를. 그랬을 때요. 새로운 전기력은 떨어져 있는 거리가 뭡니까? R이죠. 그러니까 R 제곱분의 크예요. 그래서 거리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기력이 몇 배 커진 겁니까? 4배 커진 거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었어요? 됐나요? 넘기도록 하죠. 자, 10번부터 15번까지 중에서 질문. 15번 하고요. 아니고 12번. 네, 뭐라고요? 12번, 14번. 12번, 14번이요? 네, 12, 13, 14, 15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12번 볼게요. 12번은 그림과 같이 동일한 직선 위에 전하량이 이만큼인 ABC가 놓여있다. 이때 전하 B의 위치를 A와 C의 가운데에 있다고 쳤을 때 얘가 받는 전기력을 화살표로 바르게 나타낸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 꼬맹아 여기 A 있어요. 가운데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요? 그냥 생각해요? 계산해야죠. 그거 한 거예요. 얘네들이요. 플러스 Q고요. 여기 뭐니? 플러스 Q고요. 이거 뭐니? 마이너스 Q죠. 그러면 A가 받는 전기력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B랑 C. B랑 C랑 받는 거죠. 그랬을 때 B는 같은 극이니까 B는 이 방향으로 힘을 줬겠네요. C는요. 반대 극이니까 당기는 이 방향으로 힘을 줬겠네요. 그랬을 때 어느 힘이 더 셀까요? 어느 힘이 더 셀까요? B. 계산했었어야죠. 그쵸? 자,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만데? R 제곱분의 크겠죠. 되겠어? A,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만데? 라고 하면 4R 제곱분의 크겠죠. 그러니까 이 힘이 훨씬 세니까 이 힘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얘는 이 방향이라고요.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B는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겠죠. 이 방향으로 A가 작용할 힘을 받았겠죠. C도요. 당겼겠죠. 그럼 얘는 이 방향 힘밖에 받을 수가 없네요. 그쵸? 자, 그런가 하면 얘는요. A가 됐어. 플러스니까 얘를 당기겠죠. B도 플러스니까 당기겠죠. 얘가 받는 힘은 이 방향이겠죠. 되겠어요? 네. 이건 좀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전하량이 Q1, Q2인 전하가 X축상에 마이너스 2A와 A인 지점 좌표를 마이너스 2A, A로 준 겁니다. 놓여 있습니다. 이때 X가 0인 원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이라고 했어요. 자, 전기장의 세기 밑줄. 전기장의 세기로 거기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플러스 1쿨롱이요. 그렇게 놓고 계산하셨으면 될 문제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A이고요. 얘는 Q1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이 있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에 Q2라고 하는 아이가 있네요. 라고 합니다. 자,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 전기장의 세기가 0이고 싶어. 전기장의 세기가 0이면 얘네들은 같은 극이어야 되니 다른 극이어야 되니? 같은 극이요. 우리 같네 외우라고 했죠. 되겠어? 여러분들 같네 외우라고 했어요. 같은 극일 때는 두 전하의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또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만들어져. 같네 외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A하고요, B라고 하는 두 전하의 내부에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야. 둘에는 같은 극이야.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럼 같은 극의 전하니까요. 여기를 플러스라고 놓으면 여기 플러스가요. 그래서 A로부터는 밀리는 이 방향으로 A가 힘을 주네요. B도 밀리는 이 방향으로 힘을 주네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반대라서 전기력이 0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세기가 이 위치에서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잖아요.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1이잖아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전기력의 세기가 같으면 되니까 A로부터 받은 전기력과 B로부터 받은 전기력의 세기 같아요. 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R 제곱분해니까 4A 제곱분해 뭐 이런 얘기 아니야? 크니까 K, Q 이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 제곱분해 K, Q겠죠. 이 세기가 같아야 되니까 분자의 비율이 쓸데없는 건 날리시면 되는 거라서 됐어. 분자의 분모의 비율이 4대 1이니까 됐어. 분자의 비율도 얼마면 되니? 4대 1이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그림은 대전된 평행판 금속판에서요. 전기력선 나타낸 건데 꼬맹아 전기력선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방향이니까 어느 판이 플러스고 어느 판이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하셨어야 된다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전기력선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판이라는 뜻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판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곳에 되겠니? 내가 플러스 전화를 놓으면 어디로 가요? 위로. 전기력선 방향으로 가요. 마이너스 전화를 놓으면 어디로 가요? 아래로. 전기력선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가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이 지점을 A라고 하고 이 지점을 C, 여기를 B라고 해 라고 했는데 꼬맹아 보여? 이 간격이 어때요? 간격이 어때요? 무슨 간격 보고 있는 거야? 전기력선 간격 보라고. 어떻습니까? 그 전기력선의 간격이 뭘 나타내요? 힘의 세기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있으나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크기의 힘을 받으면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 1번 금속판의 가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고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플러스 전하가 A와 B에서 받는 힘의 세기는 같다가 맞는 거라고요. 되겠어? 간격 보시는 게 힘의 세기였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보기 중에 뭐가 질문일까요? 1, 2, 3, 4, 5번 중에?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그게 세지는 거 아니에요? 왜 세져요? 힘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간격으로 나타내는 건데. 네? 힘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간격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됐어? 네. 그래서 간격이 같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건데요. 네. 플러스 쪽으로 갈수록 센 힘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전기력선의 간격 보는 게 힘의 방향, 힘의 세기 보는 겁니다. 자, 15번 보시면요. 그림은 질량이 같은 대전체. 자, 질량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A라고 하는 물체의 질량이 M이고요. B라고 하는 물체도 질량이 M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A가 있는 영역은요. 전기장 방향이 위쪽 방향이야. 전기장 방향이 위쪽 방향이라고요. 자, B는 전기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기에서 대전제 가장 중요한 단어 읽으셨어야죠. 뭘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을까요? 정지되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치에서 A도 정지되어 있고 B도 정지되어 있으려면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짜임이 0이어야 되는데요. 얘네들은 모두 다 아래쪽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짜임이 0이 되려면 얘는 이 전기장 방향 이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전하라는 뜻이에요. 되겠어? 자, 근데 얘도 정지되어 있으면 위쪽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야 되는데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으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전하라는 뜻이에요. 되겠어?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때 합력이 0이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받는 전기력도 mg고 이 방향으로 받는 전기력도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야? mg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알짜임이 0이겠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A의 작용할 알짜임은 0이다.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고요. 니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Y축 방향 맞고요.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여기에서요. 여기 전기장의 세기가 같다고 되어 있니? 네, 세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전기장의 세기 얘하고 얘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기력은 어떻게 보여져? 전기력은 QE.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가 같은데 힘도 같아야 되니까 전하량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 거예요. 자, 16번부터요. 19번까지요. 17, 16, 17, 18. 16, 17, 18이요. 됐어요? 17하고 18이 해결이 안 될까요? 17이 해결이 안 될까요? 17이 해결이 안 될까? 이번만 어느 부분이 질문일까? 17번에서 그 A가 더 세게 받는 거 아니에요? A보다 4번에. 4번에 잠깐만 이거 알파. A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는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자 B가 받는 전기력보다 더 크니라고 했는데 이건 작용 반작용 아니에요? 선생님 그 알파벳을 대문자로 소문자로. 무슨 말이요? 아, 그러니까 A를 네, 자 16번 가죠. 16번 보시면요. 자, 다음은 동일한 도체부 ABC를 사용해서 전하량 보존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이 중에서요. 첫 번째요. C를 A와 먼저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띄어서 C를 B랑 붙이고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ABC는 다 전기를 띄고 있었나 봐요. 자, 우리 기억나요? 뭐라고 그랬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점전화가 있다 그랬어요. 얘는 플러스 4쿨롱이고 얘는 마이너스 2쿨롱인데 이걸 한번 붙였다가 띄면 전하량이 뭐한다? 바뀐다. 그래서 왜? 이 안에 있는 모든 전자는요. A, B를 붙이는 순간 둘의 극과 세기를 같게 만들려고 전자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쵸? 그걸 우리가 멋진 말로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나. 그래서 이걸 붙였다가 띄는 순간 얘네들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래서 A의 전하량에다가 B의 전하량을 합한 값을 반띵한 만큼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서 반띵하시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플러스 1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짓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짓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C는 플러스 10이었다고 가리켜 줬네요. 자, C는 처음에 전화가 플러스 10이야 라고 하는 거 가르쳐 줬고 얘네들은 안 가르쳐 줬고요. 첫 번째 C하고 A를 붙였다가 뛸 거고요. 그 다음에 C와 B를 붙였다가 뛸 겁니다. 그리고 났을 때 결과를 보시면 A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A는 붙였다 띈 후에 얘는 마이너스 5쿨롱으로 바뀌었고요. 얘는 플러스 20쿨롱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나 뭐 했냐면 A와 C를 접촉시켰더니 그때 A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Q라고 치자. 근데 C는 10이잖니. 이거 두 개 붙였다가 띄는 순간 전화가 얼마가 된 거냐면 그래서 붙였다가 띈 후에 AC가 같아졌더니 그랬을 때 A는 가만 놔뒀으니까 그 후에 전화를 계속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얘는 마오라고. 날리 달리지 말고 B 것도 계산을 해. 그러니 A의 전화는요 접촉시키기 전이 얼마야 라고 했으니까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A는 접촉시키기 전이 얼마니? 불러. 마이너스 20쿨롱이었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그럼 얘랑 접촉시킨 후에 A만 마이너스 5쿨롱이야? 아니죠. C도 마이너스 5쿨롱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뀐 후에 B랑 접촉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좀 깊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B랑도 플러스 10으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요. 정신을 차리셔야죠. 그래서 이제 B하고 C를 접촉시킨다는 얘기예요. B는 접촉하기 전에 전화량을 QB라고 할게요. 그러면 QB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해서 반띵한 값이 플러스 20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B는 얼마니? 45. 네, 그런 얘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 정도는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8번입니다. 자, 18번은요. A하고 B가 있는데 서로 밀고 있네요. 자, 전기력 누가 더 세게 받고 있어요? A예요, B예요? 같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그림은요. 여기에서 A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네, 정지되어 있으니까 힘의 합력이 0이야를 이용해봐 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 그림을 그리시면요. 나는요. 이렇게 천장이에요. 원래는 연직 방향으로 실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력을 받아서 연직면으로부터 세타만큼 흰 곳에 여기에 A가 이렇게 있어. 되겠어? 왜? 여기가 마이너스 판이 있으니까 끌려갔겠지. 얘는 플러스 전이잖아.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띄었어. 근데 저 상태로 정지되어 있다는 건 A가 받은 힘의 합력이 0이란 얘기니까요. A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을 거고요. 실이 떨어지지 못하게 장력 받을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전기력을 이 방향으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의 합력을 구하면 나머지 하나와 힘의 크기를 갖고 방향이 반대라 그랬으니 나는 중력하고 장력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힘의 합력은 무조건 얘랑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mg니까 여기가 템이라 정신 차려. 여기 mg겠죠. 그리고 여기 90도고요. 여기가 세타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이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여기가 mg고 여기가 세타라는 거잖아요. 이 힘이 얼마냐고 묻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입니까? mg 탄젠트 세타죠. 그러니까 전기력의 크기가 mg 탄젠트 세타만큼 작용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기억 보시면 가에서 A, B 사이에 청력 작용하는 거 맞고요. 니은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니?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A, B 사이에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디귿 A를 B에 접촉시켰다가 뗀 후에 나의 전기장에 놓으면 실이 이루는 각도는요? 라고 했어요. 지금 얘는 플러스 2쿨롱일 때 받는 힘에 의해서 이만큼 휘어져 있는 건데 이거 접촉했다가 띄면요 라고 해서 A가 플러스 2Q고 B는 플러스 얼마예요? 3Q죠. 그럼 접촉했다가 띄면 몇 Q가 됩니까? A가? 2.5Q가 되죠. 그러면
얘 전하량이 플러스 2.5 추가된다는 얘기는 2보다 세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력이 훨씬 더 세게 작용하겠죠. 세니까 더 많이 끌려갔겠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각도는 더 벌어져요.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요. 넘어가죠. 자, 넘어오시면 20번부터 29번까지 질문. 27번, 26번. 26번. 20번. 네? 20번이요. 20번이요. 28번. 자, 기범아. 20번이 왜 안 될까?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자기장. 자기장 세기 구하는 식. 그 자, 외우기 안 외워졌어요. 자기장 세기 구하는 식 R분의 KI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요.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R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I만큼 흘렀다고 친다면 그리고 나서 변화시킨다는 거죠. 거리를 몇 배? 3배. 3배. 전류를 몇 배? 3배. 그러니까요. 이걸 질문하는 네가 이상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26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몇 번에 틀렸을까요? 어디?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아니. 26번. 자, 이거 질문 누가 했지? 네, 너는 답을 몇 번이라고 했는데? 3번이라고 생각. 솔레로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가문수가 일정할 때요. 가문수는 3번 감는데 꼬맹아. 이거 10cm 안에 3번 감을 때 하고 20cm 안에 3번 감을 때 아.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한국말로. 네. 되겠죠? 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자기장의 세기는 뭐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똑같이 3번 감는 거라서. 똑같이 3번을 감는데 촘촘하게 3번 감을 때 더 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질수록 안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는 약해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요, 어떤 얘기를 읽을 때 그냥 글자를 읽으시면 안 돼요. 문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하나하나를 그림으로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면서 읽으셔야 오답이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별표. 자,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 불러. 기범아,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지 알죠? 자, 직선 도선이든 원형 도선이든 됐어.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은 똑같이 뭡니까? R분의 K-I입니다. 솔레로이드만 K2-NI로 달라요.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B, C, D, E 떨어져 있는 거리 어떻습니까? 다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고요. 되겠어?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여기다 꼽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 건데 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장의 세기는 다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 같지 않습니다. 왜 안 같을까요? 지구장이. 네, 바로 지구 자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류가 만든 자기장은 똑같죠. 그 전류가 만든 자기장만을 구하는 식이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안에서 나침반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만 받을까? 아니죠. 그래서 그 위에 뭐 표시되어 있습니까? 이거 표시되어 있죠. 지구 방위. 지구의 자기장을 고려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구의 자기장은 북극 방향 여길 가리키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네. 자,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나오는 방향이가 감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 제일 세겠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다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요. 28번 문제는요. ABC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A는 나오는 방향, B도요. 나오는 방향, C는요.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이 방향으로 긴 도선을 만들어서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그래서 네. 자, A 도선은 누구로부터 자기장을 받습니까? BC. B하고 C죠. 그러니까 B와 C의 자기장의 합력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자, 그러면 A는요. 되겠어? BC로부터 봤는데 B는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되겠어? B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B보다 되겠습니까? 네, B보다 왼쪽에 있는 A한테는 어느 방향을 자기장을 주니? 아래 방향. 되겠어? 자, B보다 오른쪽에 있는 C한테는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겠죠. 그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게 B가 만든 자기장이에요. 그러면 A가 만든 자기장도 있겠죠. A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A보다 오른쪽에 있는 B, C한테는 다 어느 방향?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준다고. 자, C는요 라고 얘기합니다. C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C보다 왼쪽에 있는 애는 들어가게끔 감으시면 됐어? 어느 방향이니?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C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러니 이 자기장을 합성한 게 바로 그 도선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B로부터 A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만데? 됐어?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은 기봐봐 이제 이게 그 R분의 KI. 맞아요. 자꾸요 수업 시간에 맞던 틀리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됐어? 그게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습니다. 되겠어? 맞던 틀리던 얘기해야 돼. 틀리면 어떠냐? 지금 과거반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틀려도 되고요. 됐어? 맞으면 더 좋고요. 자, 그랬을 때 봐. 보면 B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요. 이거 이제 같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R로 나눠. 그리고 얘네들의 세기가 뭐하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전류의 세기도 다 똑같이 I라고요. 이렇게 왔어요. 자, B가 만든 자기장은요. R분의 KI. B가 C한테 만들어준 자기장도 R분의 KI고요. 저희는 방향도 계산할 거니까 아래쪽 방향을 마이너스,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다 바꿔놓고 보죠. 이런 식으로요. 사실은 딱 봐도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걸 알죠? 이 중에서 답을 고르셔야 되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왜? 얘네들은 반대 방향이니까 힘을 뺄 거잖아요. 얘네들은 같은 방향이니까 힘을 더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힘은 이쪽 어딘가에서 생길 건데 그냥 다 해봐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가 만든 건요. 떨어져 있는 거리 R분의 KI. A가 얘한테 떨어져 있는 거리 보이시죠? 2R분의 KI입니다. 됐어. C가 만든 거예요. C가 A까지 떨어져 있는 거 2R분의 KI고 얘는 R분의 KI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R분의 2KI의 힘을 받고요. 되겠어? 얘도 나오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얘는 뭡니까? 2분의 3KI의 힘을 받죠. 그러니까 이 힘이 더 세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야. 해봐야죠. 되겠어? 이런 것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가 제일 세고 그 다음 C고 제일 작은 건 A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 해보시면 돼요. 지금은 연습이니까 다 해보시는 게 좋죠. 넘겨도 돼? 자, 마지막 30번 설명할까? 네. 이거 30번 해요? 네. 30번이 얘인 거 아시죠? 똑같은 거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30번 문제와 20, 이거 몇 번 문제야? 이거 푸는 패턴 똑같은 거 아시죠? 그래서 같은 패턴 문제예요. 자, 거기에 직선 도선이 P하고 Q가 있고요. A, B, C, D, E, F가 있어요. P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네요. 얘 P예요. 전류가 흐르는 세기는 I라고 줬어요. 자, 그리고 여기로부터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던 틀리던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설명하는 거는 한 번 듣고 됐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A, B, C, D, E, F. 선생님도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풀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P, Q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을 각각 만들어서 이거 합성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방향 설정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P는 누워 있는데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 그럼 P보다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 위쪽은 나오는 방향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 A, B, C 나오고요. 얘는 다 들어가요.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Q는요. 전류가 어디로 흐르냐면 Q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감으시면 Q보다 오른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왼쪽은 나오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A, D가 나오네요. A, D가 나오고요. 나머지 다 들어가는 방향이라고요. 이렇게 방향 설정하시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 칸수 나와 있잖아요. 그거 집어넣어서 계산하셔야죠. 그래서 더할 건지 뺄 건지 결정하셔서 합성된 걸 찾으셔야죠. 그랬을 때 합성된 게 0인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린 알아요. 상식적으로 0이려면 두 개의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 중에 답이 있다고요. 근데 꼬맹아, 누가 더 세니? 그러니까 Q로부터는 뭐라 해야 되고 P랑은 뭐 해야 되니? 가까워야죠. 자, Q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요. P로부터는 가까이 있는 애 누구 있습니까? 네, 걔밖에 없어요. 이건 실제로 계산할 이유도 없는 문제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또 다른 질문. 괜찮아? 네. 자, 책 잠깐만 피고요. 책에서 잠깐 질문 받은 다음에 문제 다시 연결해서 풀게요. 자, 그중 볼게요. 자, 너네가 예비 중2 올라가는 아이라고 치자. 한 살 어려. 이맘때 과학 공부 어떻게 하고 싶니? 1학년 거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 중1? 아무래도 중2가 진짜 중학교 거 1학년 왜냐면 거부터 다시 배우고 그러니까 근데 중1 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게 이제 야, 학년 1학년 때는 그래서 봐봐. 그러면 1년 후에 과고반에 왔을 때 1년 동안 너네가 과고반에 오기 전에 먼저 하고 싶은 게 중등걸 중등걸. 그럼 고등학교 선행과는 이거는 상황이 지금 그냥 와서 하면 돼? 왜냐면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나 학년제라서 시험을 안 봐가지고 그냥 공부를 안 안 하는 애들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쫙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왜요? 어떤 엄마가 물어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비 중에 올라오는데 과고반에 올라가고 싶어요. 중학교 2학년 친구가 2학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어봐서 얘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였어요. 선생님도 가르치면서 오히려 선행은 애들이 대답을 하는데 1학년 거 물어볼 때가 애들이 제일 난감을 하죠. 그래서 학원에서 다시 중학교 1학년 거부터 계속 바꿔 복습해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우리요 지난 시간에 숙제가 있었을 텐데 숙제가 어디였을까요? 106쪽부터 106쪽부터였을까요? 106쪽부터 110쪽까지랑 저 뒤에 120 네, 일단은 요거 먼저 하죠. 106쪽부터 자, 106쪽부터
10조까지가 숙제였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06쪽부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질문을 안 받아서 이 뒤쪽이 다 그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바꾸고 가려고요. 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 생긴다. 지금 했던 기본적인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겨?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되겠어? 자, 자기장이 생기는데 꼬맹아,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기는데 영구 자석도 있으면 자석이 만든 자기장도 있죠. 네. 그러면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자석이 만든 자기장이 같은 공간 안에 같이 생기잖니?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해? 전기죠. 이 두 개가 합성돼서 뭐가 생기니? 자기력이 생기죠. 전기력다. 되겠어? 이 자기력의 힘 방향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죠? 되겠어? 맞아. 자기력 여기서 힘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이야? 손바닥. 손바닥이 보는 방향. 맞아. 근데 자기력의 세기 구하는 방법은 뭐죠? 힘센 비라듯이. 맞아요. 그러면 이때 자기력의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4가지. 전류를 더 세게 네. 자석을 센 자석. 네. 강한 녀석 길이를 네.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의 길이를 더 길게 하기 위해서 감는 거예요. 또요. 4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가지 4가지라고. 그 하나를 말씀드렸는데요. 저 3개는 눈에 보이니까 다 알잖아요. 누구나. 4번째가 뭐였죠? 공부 안 할래? 거의 다 했어요. 저 코일을 언제 봤는데요? 네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각도라고 했죠. 각도. 정신 안 차려? 어? 그래서 전독이 이렇게 놨을 때요. 여기에는 힘을 받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되겠냐? 네. 그날 수업 들었을 땐 다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특히 새롭게 받아들인 정보들은 머리에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러 가는 거잖아. 할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만약에 이때 각도가 몇 도일 때가 최대의 힘? 90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각도가 세타가 있으면 됐어. 얘를 사실은 이 자기력을 수평 방향의 자기력과 수직 방향의 자기력으로 잘라서 이게 바로 힘을 만드는 거거든요. 얘는 못 만들거든요. 되겠어? 네. 그랬을 때 꼬맹아 이게 바로 I면 이건 얼마? I 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 사인 세타가 붙는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90도일 때 최대 힘 90도에서 멀어질수록 됐어 힘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위쪽과 아래쪽은 자기력을 받지 못해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끊임없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달달달달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거기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 처음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 밥 먹고 이거 하니까 별로 어려운지 잘 모르겠는데 너네는 낯설죠. 자 104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105페이지에 있는 8번까지요. 우리 이거 하지 않았나? 했어요. 네네네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넘어오시면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네 문제 3번이요. 3번 자 3번 보시면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새 원형 도선이 있는데 원형 도선이 3개 있던 20개 있던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그냥 따로따로 보는 거야. 되겠어? 가장 안쪽에 있는 A 그 다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낱낱이 뜯어서 보는 거죠. 자, 할 일이 많아서 복잡한 것 뿐이죠.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뜯어보자. 자, 그래서 동심원을 이루는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ABC의 반지름이 R, 2R, 3R이고 A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다른 건 안 가르쳐 줄 거야. A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야. 그러면 그냥 하나 고정해. A를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치면 C는 반드시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자, A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표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B
IB에 따라서 원의 중심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때 B요.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내가 다양하게 해볼게. 첫 번째는 I0만큼 흐른다고 치고 2I0, 3I0만큼 흐른다고 칠게. 자, 그리고 방향이 얘가 전류가 흐르는데 그 방향이요. 첫 번째 방향을 안 가르쳐 주고요. 얘는 플러스 방향, 플러스 방향. 자, 플러스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이 병신 새끼 플러스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그냥 아무거나 보라는 얘기네. 네, 플러스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네. B 도선이 ABC 자기장의 세기와 원점에서 원점에서요. 원점에서 B 도선에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할 때 이 원점에서는요. 뭐 플러스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이런 뜻. 알겠어?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이제 이 뜻이야. 네. 그래서 얘는 원점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낸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원점에서 얘는 B0만큼 얘도 B0만큼 얘는 몰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볼까요? 만약에요 A가 됐어? 이 방향으로 전류 흘러 됐어? 그러면 A는요 원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요? 나오는 방향. 가만히 이 새끼야. 나오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C는요? 네.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런데 첫 번째 네. 전류를 I0로 했을 때 됐니? 무슨 방향인지 모르니까 얘는 놔두고 이거 먼저 하죠. 2I0로 됐어? 했을 때 나오는 방향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AC의 전류의 세기는 어떻대? A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모르네요.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1,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2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B가요. 전류가 흘렀더니 나오는 방향이 된대요. 됐어? 그래서 합성된 결과가 나오는 방향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합성된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어야 되니까 B 전류를 우리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면 나오는 방향 되죠? 되겠어? 그래서 이 새끼도 이렇게 흐른다고 치자. 그러면 나오는 방향이 돼. 그랬을 때 이거 세 개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라고요? B0가 돼야 된대요. 그럼 볼게요. A는요. R분의 KI1 맞아? 네. 자, B도요. 나오는 방향인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R분의 K 뭡니까? 2I0 맞죠? C는요. 뭡니까? 3R분의 KI2 요거예요. 그러니 얘네들은 같으니까 더하면 되고 얘는 뭐 하면 되니? 빼면 돼. 그래서 해보자. 예병을 6으로 통분해야 된다. 요런 느낌이야. 요게 B0의 크기야. 그래서 이렇게 줄 거야. 근데 골 때리는 거 알아? 요게 세기가 같아요. 얘랑 세기가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돼. 만약에 그래서 얘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쳐봐. 근데 얘 세기를 줄였어. 절반으로. 근데 자기장이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같을 수 있을까?
됐을까? 없겠죠. 무슨 말이냐는 얘기야? 얘를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얘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B제로였다면 얘 들어가는 방향으로 B제로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 그럼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B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도 반드시 뒤집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서 A하고 C는 어쨌든 똑같은 거잖아. A, C는 똑같은 거잖아. B만 바뀌는 거잖아. B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R분의 아니 마이너스 2R분의 얼마야? KI 제로잖아. 근데 이걸 6으로 통분할 거니까 이게 6분의 3이잖아. 맞아? 그랬을 때 마이너스가 더 세니까 요거 합방값이 그래서 네 얘보다 크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거 빼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 6R분의 뭐냐 3KI0 더하기 2KI2에서 6KI1을 뺀 값이 얘랑 얘랑이 어떻다고? 같다. 그러니 분모 이동 통분해 줬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 같대. 젠장. 이거 계산을 하면 넘기면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느낌이야. 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어.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얘는 3I로 했더니 되겠어? 나오는 방향이지. (3I로) 했더니 나오는 방향이지. 그러면 얘가 3I로 했더니 나오는 방향일 때, 야 이때 B의 전류 방향을 바꿔도 된다 그랬어? 안 될 것 같다. 꼬맹아, 흐르는 방향을 바꾸면 안 될 것 같은데? 전류의 세기에 따라 원형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건데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키는데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얘기가 없어. 방향은 그대로인 거야. 아 방향이 그대로여도 전류세가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세기가 같아? 세기 같으시 주는 힘을 그럼 마이너스 줄여줘야 되겠지. 아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될. 저 봐봐. 얼마? 방향은 같이 누릅니다. 처음에 B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래? B가 없으면 A, C만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을까? B 없고 A, C만 켰다.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을까?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B를 안 켰다고 쳐. 안 켰어. 세기를 모르는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이 중심에서 자기장이 A, C만 있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었을까? 나오는 방향이었을까? 아 A랑 전류의 세기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다른데 거기다가 B가 보태져서 B가 점점 어떤 방향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B는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거야? 원형 중심을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B는 원형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B를 전류가 흐르면 되지. 그러니까 B는 이렇게 흐르는 게 맞아. 근데 처음에는 B의 세기가 엄청 뭐였어? 약했어. 엄청 약했을 때 그래서 더 가봐. B를 안 켰을 때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었어?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처음에는 B가 없었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었는데 B를 조금 켜봤자 의미가 별로 없어. 기여도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전히 들어가는 방향이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꼬맹아 얘가요 A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요 그래서 A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1만큼 만들었다고 치자. 그리고 C라는 애는 원형 중심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5만큼 만들고 있었다고 치자. 네. 그랬을 때 합성 자기장이 얼마인데 이거 두 개만 키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4일 거야. 네.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근데 B를 살짝 킨 거야. 자, 그래서 B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이만큼 만들었어. 그러면 합성 자기장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네, 되겠어? 자, 근데 내가 A는 그대로 있고 C도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얘를 얼마로 키는 거냐면요. 됐니? 얼마가 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플러스 2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얼마로 하면 돼? 플러스 얼마? 6으로 키면 얘가 얼마가 돼? 플러스 2가 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B의 기여도가 작았기 때문에 원래 자기장 방향 갔다가 그 기여도를 클수록 B의 방향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B가 나오는 방향이었다는 얘기야. 네. 알겠어? 그 중에서요. 지금 선생님은 A의 자기장이 훨씬 더 작게 뭐 중심에서 만들었어 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거꾸로 뒤집혀 있을 수도 있어. 되겠어? 이럴 수도 있어. 그래서 윤지야 이해돼? 네. 그래서 여기는 B를 키기 전 방향. 그래서 네. 그리고 키면서 B의 방향 쪽으로 점점 기울어 간다. 느낌 돼? 그래서 B를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야. 맞냐? 그리고 얘 방향이 B 방향이 안 바뀌었어도 사실은 이거의 합성 자기장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같은 방향 그리고 같은 방향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 요거 하나 얻었다고요. 알겠어? 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요거 있죠. B를 더 세게 했어. 훨씬 세게 했죠. 그랬을 때 이게 얼마 되는 거죠? 되겠어? 네. 그러면 훨씬 세게 했으니까 이게 3I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R분의 3 뭐냐? 이거죠? 네. 그래놓고 우리 이거 잘못 잡은 거 알죠? B를 다 뭘로 봐야 된다고? 플러스로 봐야 되니까 이거 잘못했잖아요. 나도 알아요. 자, 세 가지 연방을 빨리 풀도록 하자. 첫 번째 연방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2i 제로일 때 쓴 거네요. i 제로일 때 써야 되네요. 그러면은 절반이니까
3배 커지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정리하면 얼마게? 그거 정리하면요? 이거 정리하면 얘가 똑같아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거 똑같아서 의미가 없죠. 3K 아니죠? 어? 네? 3K 아니죠? KIO는 알고 아이고 제로야. 어? 거의 바보 선수가 됐는데? 3K I 제로가 0인데 B 제로랑 마이너스 B 제로랑 생각하면은 아 3K 쌤이 I 마이너스 제로가 2B 제로 아니에요? 그럼 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세기 쌤이가 하나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크기만 본 거라서. 아 그래요? 크기만 본 거잖아. 그럼 바보 사람들이 크기만 보면 어디가 비슷한지 세기. 3K I0가 2B 제로의 크기 차이면 되지. 네. 3K I0가 2B 제로 차이지. 네. 그쵸? 그러면 K I0가 3분의 2B 제로죠. 네. 응. 네. 그러면 얘는 3K I0가 되니까 3B 제로. 얘에 비해서 몇 배 커지는 거냐? 세배. 3배 커지는 거니까 하나 없애고 여기 2B 제로네. 2B 제로 나오지 않아? 근데 답은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플러스 B 제로가 됐어. 네 아니 B 제로를 양변에 3을 지금 맞아? 곱했는데 왜 어, 지금 2B 제로가 나와요? 선생님, 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I0, 2I0, 3I0 이렇게 했잖아요. 어. 그런데 세기가 마이너스 B0에서 플러스 B0 됐으면은 마이너스 B 제로고 이게 플러스 B 제로야. 그러면은 그냥 반대야.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야. 그러면은 아. I0 원래 여기서 뺐어야 된다. 여기서 얘를 뺐어야 된다. 네? 마이너스잖아. 이 방에 더 셌다는 얘기잖아. 네. 빼는 거 자체를 반대로 했어야 된다. 아. 근데 니은 한 번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다. 근데 일단 3배니까 3. 뭐라고? 너는? 근데 응. 그 B0에서 응. 마이너스 B0에서 플러스 B0가 됐잖아요. 결국에는 세기가 응. 이게 그 I0만큼 더 더해서 플러스 2B0가 된 거니까 그럼 3배를 했을 때는 한 번 더 커져가지고 그러면 3B0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여기로 갈 아. 때가 2B 제로만큼 커진 거야. 그 세기에서 봤을 때죠. 그냥 표만 봤을 때. 2B 제로로 커진 거야. 그랬는데 또 2B 제로 커지면 3B 제로. I0를 한 번 더 더했으니까 그러면 2B 제로 커질 때가 얼마 커진 거야? 1I 제로. 1I0가 커졌을 때. 근데 애초에 2I 제로가 좋네 아니 그러니까 I 제로에서 2I 제로로 갈 때 그러니까. 2B 제로만큼 커졌으니까 2I 제로에서 3I 제로로 갈 때도 2B가 더 커져서 3I 제로의 전일 세기가 3B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굳이 연류랑 무슨 이렇게 해도 되는 시였어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가 얼마 커진 거야? 2B 제로. 2B0. 마이너스 B 제로에서 플러스 B 그러니까 제로. 플러스 B0가 됐잖아요. 2B 제로가 커졌는데 2B 제로가 커지기 위해서 전류가 2배가 3K I 제로가 커진 아니 9K I 제로가 커진 거지. 그렇죠 그 표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식을 정리하지 말고 네 아, 표에서는 그냥 1번 비제로 비제로야
아니 지금 방향을 근데 방향이 마이너스 b0고 플러스 b0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i0일 때 마이너스 b0고 2i0일 때 플러스 b0잖아요. 그럼 2b0가 커진 거잖아요. 세기가 결국에. 이게 커진 게 2b제로 커진 거야. 근데 i0가 1만큼 커졌으니까 이게 i제로 커질 때 그럼 또 i0가 커지면 또 2b0가 커지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바로 3b0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고. 맞다. 여기서 또 i제로 커졌다. 우와.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커져야 돼? 2b제로가 커져야 돼. 그래서 3b제로가 된다. 네. 오씨. 난 열심히 계산했는데 젠장. 지리는 태민씨 어쩐? 자, 그렇대요. 와 쌤 저희 이 문제를 35분 동안 풀고 있어요. 괜찮아. 왜? 알려. 현재 7번이요. 자, 넘어오시면 108페이지, 109페이지에서 질문. 7번? 예, 3번. 7번, 8번. 자, 7번 보시면요. 그림은 도체 막대에서요. 자, 연결돼서 야, 시끄러. 네네. 자, 그네처럼 매달아 놓은 실험 장치를 사용하고 도체 막대에서 자석의 N극과 S극이 중앙에 위치한 거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요. 중학교 우리 3학년 때 내시 문제입니다. 그래요? 중학교 3학년 내시 문제예요. 보기에 난이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그대로 요 그림은 나온다. 학교 가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죠. 네. 자기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막대기가 이렇게 도체 막대기가 있어요. 자, 어디가 플러스니? 아래쪽이죠. 그럼 그거 쭉 따라가면 여기가 플러스 되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네. 이게 전류 방향이죠. 그러면 꼬맹아 오른손으로 전류, 그 다음에 자기장이 아래니까 이거죠. 자기장. 그러면 힘은 이렇게 받죠. 안으로. 그러면 얘는 안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아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기억 도체 막대 N은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니?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X축 방향이에요. 니은 전원 장치의 전압이 클수록 도체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크니? 라고 했는데 이 전압을 세게 하면 힘은 힘센 비라조시인데요.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세지죠. 그러니까 힘이 커진다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전원장치의 극을 바꾸어 연결해도 도체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바뀌지 않니? 라고 했는데 그럼 힘의 방향은 정반대로 바뀌어요. 네, 여기서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안에서 솔레로이드에 전자를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점 A, B는 솔레로이드의 양 끝에 있는 중심축 위의 점이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꼬맹아 솔레로이드에서 플러스 확인했죠? 자, 솔레로이드 이렇게 있을 때요, 얘요, 여기에서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고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랬을 때 도선은 양 끝에 있는 선만 보는데 이쪽에 끝에 있는 선은 저 뒤로 숨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보는 게 아니고 끝선이 드러나 있는 여길 보는 겁니다. 되겠어? 이걸 보는 건데요. 이걸 따라가시면 여기가 무슨 극이냐면 플러스고요. 여기가 무슨 극이에요? 마이너스라고요. 그러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려오게 감으시면 됐어. 네. 얘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맞아.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자기장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솔레로이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꼬맹아 우와. 자, 여기에서요. 여기요. 전류 어느 방향으로 흘러요? 얘는 어느 방향으로 흐릅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네. 그러면 요선하고 요선이 받는 힘 좀 볼래요?
이게 직선 도전이 아니고 솔레로이드라서 이 손이 받는 힘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네. 맞아요?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자기장이 이렇게 된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얘는 어떤 방향으로 힘 받아요? 눌리는 방향으로 힘 받죠. 됐어?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밀릴 겁니다. 됐어? 얘는요? 네, 전류, 자기장. 얘는 밖으로 나오게끔 힘을 받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상태에서 얘는 눌리고 얘는 나오고 이렇게 돌아요. 맞아? 네. 네, 무슨 방향이니 이거? 반실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라고 네.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A는 자석의 무슨 극입니까? S가 맞네요. 솔레로이드의 전압이 더 높은 전지를 연결하면 솔레로이드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가 뭐해지니? 커져요. 그래서 회전을 더 빠르게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아까 좀 프린트 있지? 네, 우리 30번까지 했으니까 요거 몇 번까지 있어요? 70. 네, 요거 끝까지 풀어오는 거야.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네. 할 수 있는 방법 풀어. 안녕히 계세요. 감사성이가 자석을 받으면 계속 자석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그러면은 카드 같은 경우는요 맥세이프 자석이잖아요. 맥세이프에 넣어두면은 그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카드는 이제 마그네틱으로 안 만들어. 그래서